일산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몰려든 실수요자들로 분양시장에 예상 밖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분양을 우려했던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방서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서울에서 첫 분양이 있었는데 이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전날이었죠.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이 진행됐었는데요. 98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98대 1을 기록했고요. 모든 주택형에서 예비 모집자 수를 채우면서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도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87가구 모집에 약 5천 명이 청약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7대 1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분양을 했다가 미계약이 생겼던 단지들도 지금 물량을 털고 있는데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든가 또 장위 자이 레디언트, 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같은 단지들이 줄줄이 100% 계약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도 좀 비슷하게 이제 미계약 물량을 털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신규 청약은 경쟁률이 치솟고 또 미계약 물량이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래도 아직 서울이다라는 말로 최근 분양 시장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까지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도 미분양을 우려할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했었는데 분양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나온 1.3 대책을 계기로 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셈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 1.3 대책을 두고 서울 아파트 청약문을 활짝 열어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매 제한과 실거주, 대출 같은 이런 수요자들을 올가매던 3대 규제가 해제되거나 혹은 완화됐고 또 이제 추첨제 물량이 등장한 데다 또 이제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까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이제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뽑는 추첨제 물량이 60%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고요. 또 기존에는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지만 우선 공급 자격을 얻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청약 문턱을 낮췄고 이렇게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또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굉장히 덜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해졌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당첨 이후 1년만 있으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바로 줘서 이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도 이 새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청약을 하는 이유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사는 게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양가 상승세, 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가 바로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을 수요자들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평균보다 한 15% 이상 오른 3.3제곱미터당 1,75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24% 오르면서 약 3,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에만 2% 이상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발 분양가 상승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격은 오르는데 오늘이 가격은 가장 싸고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청약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래도 서울만 벗어나면 여전히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곳도 많고 게다가 바뀐 청약 제도라면 서울로만 또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당분간은 이제 되는 지역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좀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좀 경기 충격이 없는 한 서울이라도 살아야지 다른 지역으로 또 이 좋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착륙 관점이 일단 우세하니까 경기 충격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순서로 살아나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좀 아직 이제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서울에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권 분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한 32,400가구 정도의 신규 분양이 나오는데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같은 이런 강남 3구에서만 8,100가구가 나오고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4구에서 10,000가구가 넘게 풀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의 경우는 아직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든요. 예. 그럼에도 서울 다른 지역보다는 당연히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전망이 유력하고요. 실제로 지난 2021년 역대 최고가로 분양됐던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평균 한 5,653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뭐 당연히 높겠죠. 한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강남권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 강남권 분양 단지들의 흥행 여부가 올해 분양 시장 회복을 점칠 가늠자라는 분석입니다. 예, 언제나 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그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